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한국은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갑니다. 시골로 많이 가요. 뭐 해외 여행도 가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크게는 야당, 여당, 거대 정당 부회가 있잖아요. 늘상 싸움을 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야당이라는 걸 없애고 국민 투표제로 대체를 했으면은 어떻게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지만은 이런저런 게 얘기거리 삼아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당 국회의원 150명은 너무 많고 여당 의원 100명만 여당 의원 100명만 뽑고 나머지 200명은 300명이잖아요. 200명은 뽑지 말자. 여당 국회의원만 이제 100명만 딱 뽑고 그렇게 되면은 야당 때문에 그 강력한 업무 추진을 못하는 것도 완전히 일방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맨날 무슨 야당 여당 정치 싸움이나 해가지고 국민들이 갈라치기 돼가지고 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야당 여당의 그 말싸움이라는 게 정말로 너무 가혹할 만큼 혐오스러운 그런 치고받기 그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국민들도 갈라치기 돼가지고 여당 따로 있고 야당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그래가지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없는 대신 국민 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국가 입법이라든가 입법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결정 사항은 국민 투표에 붙여서 직접 의결을 거치자는 얘기입니다. 직접 의결을 간접으로 하지 말고 직접 국민 의결 투표 제도를 하고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국민 1인당 한 가구당 한 사람만 참석을 하고 국민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준다. 그게 차라리 민생을 도와주고 수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차라리 기초 노령연금을 더 올려주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요. 한 가구당 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가구 5명이면 5명이 가서 하면 50만 원을 줘야 되니까. 그래 이게 국회의원 200명 줄이는 세비보다는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국민 서민을 생각하기도 하고 직접 국민 의사를 묻기 때문에 직접 정책의 의견을 직접 투표를 해서
의견 수렴도 하고, 다목적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간접 국회의원이 있는 것보다 국민들한테 혜택이 더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가구당 한 번 투표하는데 20만 원씩 주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의 살기 어려운 세상에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무슨 허경영 박사도 아니고 한번 아이디어를 이상한 발상이지만은 사람이라는 거 이것저것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국민 투표에 직접 붙여서 의결권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렇게 해서 1가구당 투표에 참여하는 가구는 10만원 내지 2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할 때 요즘에 자동 투개표, 개표하는 시스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킹이 점점, 달라붙어서, 선거를 해킹으로 조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의 문화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반면에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지나치면은 좋은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많게 된다. 그래서 지나친 문화 문명이 발달되게 되면은 세계의 이익보다는 세계의 해악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너무 중과 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너무 지나치면은 세계 사람들한테 세계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세계 해악이 더 많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 무슨 AI니 뭐니 이런 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부 다 해킹 부대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해킹 전염병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 씌워가지고 컴퓨터에 해킹 전염병이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친환경 전염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 있잖아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죽잖아요. 그 암도 몸에 있는 정상 세포처럼 가정을 해서 거기서 크면서 자라기 때문에 암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악성 프로그램, 트로이 뭔가라든가 이런 것도 전염병이 일단 감염이 되면은 자체 컴퓨터에서 발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걸리게 되면은 그것이 친환경 좋은 프로그램으로 변질이 돼요. 변질돼가지고 이게 악성 프로그램인지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화가 되는 전염병, 사이버 전염병,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이 점점 발달이 되어서 그런 변경들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상화폐를 전부 다 훔쳐가지고 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내가 가상화폐를 전부 다 제도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하니까 어떤 나라에는 뭐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엔 기구도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그 NPT라든가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이런 것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통제가, 핵 확산 금지 같은 것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엔이 있으나 마나예요. 유엔의 기능이라는 게. 그리고 뭐 보도를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는 남한하고 상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라든가 모든 남한과의 모든 거래, 모든 그 접견은 완전 봉쇄를 해가지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하겠다. 옛날에 그 국제관계가 잘 들어가고 좋았을 때는 러시아 같은 나라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패권 국가 반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본 원리는 남한은 북한하고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이 그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순위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하지 말고 남북한이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적인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한때는 했잖아요. 요즘이랑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협력을 하려면 하고 남한하고는 모든 것을 올스톱 거래를 끊어라.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더 이상 부탁은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하고 하려면 해라. 그렇게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는 그 갈라치기가 완전히 됐습니다. 홍해, 그 다음에, 아덴만, 발트해,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터널, 이런 걸 전부 다 폭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는 힘 빼기 전쟁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힘을 다 빼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본 전쟁으로 돌입하겠다. 그런 작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동시다발 전쟁을 하는데 동시다발 전쟁을 가지고 100년 가까이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장기 소모전에 괜히 군사물자만 다 소모시키지 말고 치명타를 입혀야 합니다. 여인 암살이라든가 가장 첨단 핵심 공장 기술을 완전히 폭발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는 홍해라든가 아덴만, 발트해, 알래스카 이런데 이제 비행기가 자주 등장한다 하는 것은 옛날에 팔아먹었지만은 되찾을 전쟁밖에 없다 해서 알래스카도 전쟁을 일으킬 욕심이 있는가 봐요. 자꾸 그쪽으로 비행기가 뜨고 잔입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해라든가 아덴만, 발트해, 알래스카 이런 데는 해상 봉쇄를 완전 해야 됩니다. 아니 중국 화물선이라든가 러시아 화물선은 공격을 하지 않고 아덴만, 홍해
이런 데 다 통과를 시켜주고 영국 화물선, 미국 화물선, 한국 화물선만 폭격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봉쇄를 해야 됩니다. 하려면 하라. 그러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해상 봉쇄, 그 다음에 항공기 봉쇄 해가지고 수출 수입을 전부 다 못하게 해상을 완전히 족쇄를 채워가지고 화물선이 어떤 나라의 국적에 배든 간에 가리지 않고 모두 봉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전쟁이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게 100년, 50년을 장기 동시다발 전쟁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지든지 져요. 그리고 그런 작전이 통하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도시 하나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술핵 정도를 사용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확전을 무서워가지고 할 것을 안 한다고 해서 확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해보니까 홍해, 아덴만, 발트해, 그 다음에 알래스카, 이런데 공중, 바다, 공해 이런데 자꾸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화물선도 영국 화물선, 호주에 소를 실은 화물선 이런 걸 이제 자유진영 국가들의 화물선만 통과를 못하게 폭격을 하고, 공산진영 국가들 화물선은 통과를 하게 되면 가만히 놔두고, 그거는 역차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의 배도 통과를 못하도록 그 홍해 해상을 완전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수입 수출을 못하도록 해상 봉쇄를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도 완전히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 석탄 개발을 해가지고 석탄을 석유 없이도 100년, 200년을 쓸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산유국들이 우리나라 좀 석유를 좀 사가세요. 제발. 와서 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외국의 산유국들한테 석유를 계속 수입을 해서 쓸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수입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다 떨어져서 없어서 수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입 수출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립 에너지 정책으로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수력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다른 에너지원을 개발해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국가가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원칙은 남북 간에는 동족이니까 경제 협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남북 간에 원래 경제 협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그전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을 하자 해도 만류를 하고 북한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완전히 세계가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은 작은 나라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책상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본토 공격이 다 가능합니다. 미사일이 전부 다. 그러면 자기 나라의 미사일인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걸 방어하는데도 신경 쓰기도 바쁜데 남은 나라를 도와주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옛날 그 재래식 무기 때에 그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요즘에는 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옛날에 재래식 무기 때는 거리가 멀어서 본토 공격은 하려고 해도 못하잖아요.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는 만일에 멀리 있는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배든지 기차든지 이용해 가지고 군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타고 가서 공격을 하고 그러던 시대는 본토 공격이 어려웠지만은 요즘에는 전부 다 로켓 핵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에 있는 나라나 본토 공격이 가능한 전쟁 시대다. 미사일 핵 공격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가 없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나 멀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본토 공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도 지금의 핵무기가 비같이 쏟아지는데 그걸 막아내는데도 힘이 겨운데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무슨 MPT 이런 걸 수호를 한다고 그래요. 핵무기도 지금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거의 돼버렸습니다. 탈퇴를 하는 국가들도 많아요. 가입하고 있다고 해도 지키지 않는 나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장기전을 유도하는 것은 힘 빼기 작전입니다. 힘을 빼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동시다발 전쟁을 여러 군데서 일으켜가지고 오랫동안 전쟁을 시켜가지고 힘이 다 빠진 다음에 큰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요인 암살이라든가 아주 치명적인 그런 군사시설, 그 다음에 산업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아주 가혹한 아주 본토를 공격을 해서 속전속결을 하는 그런 것도 보여줘야 한다. 장기전을 해서는 승리할 확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